자, 이제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책은요 170페이지 와보시면은 물권의 종류가 나오죠. 종류. 자, 우리가 첫째 시간에 물권의 의의 그리고 객체 봤고요. 세 번째로 보는 게 물권의 뭐를 본다고요? 종류. 물권의 종류를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권의 종류에서 일단 물권 법정주의라고 돼 있죠. 이 법정이라고 하는 뜻이 법에서 정해놨던 뜻입니다. 법에서 뭐 했다고요? 정해놨다고요. 법에서 185조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만 만들 수 있다? 법률이나 관습법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요. 이거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법에서 정해놨다. 법정주의. 법에서 정해진 것만 물권이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185조에서 나와 있듯이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면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물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법률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아요. 법률.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법률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민법. 자, 그렇다면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물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부터 먼저 보면, 일단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물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 바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물권입니다. 소유권. 소유권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물건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거든요. 사용, 수익, 처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가리켜서 완전 물권이라고 해요. 완전한 물권이다. 자, 그러면 완전한 물권이 있으면 불완전한 물권도 있겠죠. 완전하지 않은 물권. 그런 걸 가리켜서 제한 물권이라고 해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물권, 제한 물권입니다. 자, 그러면 제한 물권 같은 경우는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만 하든가, 사용, 수익 좀 다 하는 게 아니라 사용, 수익만 하든가, 아니면은 처분만 하든가,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여기서 사용, 수익만 하는 물권을 가리켜서 용자, 익자를 따가지고 용익 물권이라고 해요. 사용 수익을 주로 하는 물권들이고, 이 용익 물권들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세권이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의 용익 물권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분을 주로 하는 물권을 가리켜서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담보물권. 이 담보물권 속에도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질권, 마지막으로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제한 물권이 총 몇 가지죠? 제한 물권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제한 물권 6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한 물권 아닌 완전 물권이 뭐고요? 소유권. 자, 그리고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을 묶어서 이걸 우리가 본권이라 그래요. 본권. 본권의 뜻은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다라고 합니다. 점유를 정당화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물권 중에서 본권이 아닌 물권을 가리켜서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권들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몇 가지죠, 총? 지금 몇 가지죠, 물건이요? 네? 첫 번째 점유권, 네? 두 번째 소유권, 세 번째 지상권, 네 번째 지역권, 다섯 번째 전세권, 그리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까지 해가지고 몇 가지? 네? 몇 가지죠? 8가지. 8가지 물건들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팔물권. 자,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에서 물권 총론과 강론으로 나뉜다 그랬는데 물권 강론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게 각각의 개별적 물건들이에요. 각각을 다 살펴보는 겁니다. 물권 강론 파트에서. 책을 잠깐만 앞으로 와볼까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잠깐 앞으로. 책을 2장을 앞으로 와보시면 아까 봤던 제2편 물권법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여기서 1장하고 2장이 물권 뭐라 그랬어요? 총론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 3장부터 6장까지가 물권 강론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이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에 또 3가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에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각각의 개별적 물권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권 강론 파트에서. 아직은 안 들어가죠. 네,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자, 어쨌든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8가지 물건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185조에서 말하고 있듯이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이미 창설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물권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관습법이라고 하는 성문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판례입니다.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판례를 통해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관습법이라고 그러는데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은 먼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묘기지권.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관습법 2가지예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책에는 안 나와 있죠. 나중에 기본서는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민사특별법 들어가면 특별법상 인정되는 물권들도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이름만 봐놓으세요. 특별법에서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등기 담보권. 그리고 양도 담보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주 구체적인 내용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얘네들만 물권이에요. 얘네들만 물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다가 땡땡권이 나왔다. 땡땡권. 근데 이 칠판에 나와 있는 이것들 이외에 뭔가 권이 나왔다. 그럼 걔는 물권이다, 물권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채권이라 그래야 돼요. 권리 2개밖에 없다 그랬죠. 물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 뭐고요? 다 채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권은 이게 다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법률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등장하는 물권들은 요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책을 함께 보자. 자, 먼저 의부터 확인합니다. 의. 자, 제185조에 의하면 물권이라고 하는 건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물권의 종류, 그 내용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거죠.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그라미 3번에서 나와 있듯이 이 물권법 파트 같은 경우는 첫째 줄 오른쪽에 가보시면 무슨 규정이라고 해요? 대부분 강행 규정이라는 거죠.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하셔야 돼요. 정해진 대로만요.
자, 내려와서 밑에 쪽에 파랑 색깔 네모 2번 물권의 종류.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물권.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총 몇 가지라고요? 8가지. 8가지 물권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도해가 나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분류는 점유권과 본권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본권 속에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리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3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총 8가지의 물권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8가지 물권들 중에서요, 이 질권 있죠, 질권. 얘는 시험법에 안 들어가요. 아쉽죠? 얘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쉽지만 질권 안 들어가요. 질권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민법에 규정된 건 8가지지만 정리하는 거는 7가지 정리한다는 거죠. 질권 시험범위 안 들어갑니다. 무시하셔도 돼요. 질권 뭔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리고 도해 밑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특별법 들어가면 할 거예요. 아마도 이 특별법 같은 경우는 1, 2월 과정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1, 2월 과정에서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도 있다 그러죠. 이거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적 물권들은 해당 파트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물권의 종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8가지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 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낯설다는 거죠. 이 본권이라는 개념이. 네? 본권의 뜻은 점유를 뭐 한다고요?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자, 본권 잠깐 설명하고 갑니다. 본권. 책에는 안 나옵니다. 네, 칠판 좀 닦을게요. 글씨가 큰 건지 칠판이 작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닦을게요. 여기 좀. 예.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입문서를 막 이렇게 대고 줄 치시는 분들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입문서는 버립니다. 입문서 나중에 버린다. 언제 버린지 아세요? 12월 달에. 지금 우리 입문서 보고 있죠? 입문서 본다고요, 지금. 이거 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기본서가 나와요. 그럼 기본서가 실질적인 우리 1년 과정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얘가 교과서라는 거죠. 그럼 입문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진짜로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냄비받침 쓰는 거죠. 얘는. 버리는 거죠. 양을 늘린다, 양을 줄인다. 양 줄입니다. 버립니다. 입문서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입문서 그냥 막 쓰시라는 거죠. 막 그냥. 막 쓰세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얘가 진짜 실질적인 교과서입니다. 입문서는 이제 기본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맛배기 보는 거죠. 맛배기. 자, 일단 본권 볼게요. 본권. 네. 자, 본권 보겠습니다. 자, 본권이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요. 네?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 갑 소유 토지입니다. 그럼 갑은 토지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갑은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을이라고 한 사람이 갑의 땅에 제멋대로 들어가서 남의 땅에 마음대로 들어가셔가지고 사용을 해요. 이런 거를 무단점유라고 해요. 무단점유. 무단으로 들어가서 그냥 쓰는 거죠. 이때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상 지배만 하면 인정됩니다. 을이 갑의 땅에 들어갔죠. 갑의 땅에 들어갔다는 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 이러면 인정되는 물권이 바로 점유권이에요. 자, 그러면 을 같은 경우는 비록 지금 무단으로 남의 땅에 마음대로 들어갔지만 지배는 하고 있어요, 없어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을한테는요?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뭐만 하면 인정되니까? 사실상 지배만 하면. 하지만 을한테는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이 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상태, 없는 상태.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의 점유를 가리켜서 무단점유라고 하는 거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자, 반면에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과의 사이에서 뭐 이를테면은 뭐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던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예를 들어 얘가 전세권자로서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전세권자로서. 자, 그러면 병 같은 경우는 전세권자로 갑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야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병은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이 없다.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 그리고 병의 점유는 무단 점유다, 정당한 점유다.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병한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본권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병이 뭐 지상권자로 들어갔습니다. 지상권자로 들어가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상권이라고 하는 본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뭐 하는 권리?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8가지 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물권들 중에서 점유권 빼고 나머지가 다 뭐라고요? 나머지가 다 본권이에요. 나머지가 점유를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맞는 말 틀린 말. 자, 다시 한번. 지상권은 본권 아니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29의 기출이에요. 지상권은 본권 아니다. 예. 자, 본권에 대한 개념은 가볍게 설명했고요. 자, 이제 종류로 넘어가서 이제 물권의 효력으로 갑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물권의 효력.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이거 중요합니다. 효력 중요해요. 반드시 출제 효력.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효력 여기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자, 효력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먼저 책을 좀 확인을 해보면 물권의 효력에서 네모 1번에 우선적 효력 보이십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죠?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 반드시 출제입니다. 반드시 매년마다 한 문제 반드시 출제. 자, 그럼 먼저 우선적 효력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적 효력. 자, 지금 우리는 효력을 보고 있어요. 우선적 효력. 우선한다는 거죠. 우선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효력은 물권의 효력을, 채권의 효력을. 무슨 효력 보고 있죠? 물권의 효력을 보고 있는 거죠. 물권의 효력 중에서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물권과 채권이 상호 충돌했을 때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우선한다. 이걸 우선적 효력이라 그래요. 자, 아니면 이럴 수 있습니다. 물권끼리 충돌했다. 물권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채권끼리 충돌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물권하고 채권하고 충돌하게 되면은 물권이 우선하는 것을 우선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봤던 내용 중에서 갑이 소유하고 있었던 물건, 주택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럼 을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임차권 물권이라고 채권이라 그랬죠. 임차권 채권입니다. 채권. 자, 을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병한테 팔았다. 그래서 원래는 갑이 집주인이었는데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 그럼 병은 소유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소유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얘는 물권이에요. 그래서 병이 을한테 야, 너 나가. 방 빼라잉. 나가라 그러면 을은 버틴다고요, 나간다고요? 나간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현재 주택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임차권이라는 채권과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좀 부딪히고 있는 거죠. 뭐가 우선한다? 물건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넌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건이 채권에 뭐 하니까요? 우선하니까. 이런 걸 우선적 효력이라 그래요. 우선한다. 우선하는 거예요. 자, 다음 채권끼리 충돌하는 거 잠깐 볼게요. 자, 만약에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돈을 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A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리셨네요. 자, A한테 가서 먼저 5억을 빌렸습니다. 참 많이 빌리셨네요. 그럼 A는 갑한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갑한테 5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죠. 채권. 자, 근데 갑이 계속해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계속 빌리는 거예요. B한테도 가서 돈 빌립니다. B한테는 3억을 빌렸습니다. B도 채권이 있는 거죠. 자, 이어서 C한테도 빌렸습니다. C한테는 2억을 빌리셨어요. 그럼 C 같은 경우도 채권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갑이 계속해서 돈 안 갚게 되면은 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갑의 재산을 뭐 해버리겠어요? 경매 때려버리는 거죠. 또 돈 안 갚냐? 이러면서 갑의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강제 경매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갑에게 남아있던 재산이 유일하게 주택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결국 갑은 돈을 못 갚으니까 갑의 주택이 경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갑의 주택이 팔려버리는 거죠. 이때 이 경락대금이 경매로 인한 경락대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어요. 예? 1억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갑한테 돈 받을 사람 줄 서 있죠. 지금 총 받을 돈이 얼만데? 총 채권자들이 받을 돈이 총 10억이죠. 근데 갑의 주택 팔고 나니까 지금 1억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이 돈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아갈 것이냐가 우선적 효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까? A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A가 뭐 했으니까? 제일 먼저 빌려줬으니까.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채권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평등주의입니다. 채권자들은 평등하다. 자,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돈을 빌려줬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전부 다 같이 함께 안분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평등주의에 따라서 안분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럼 지금 경락대금이 1억이 나왔기 때문에 채권에게 비례해가지고 요 A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B는 3천만 원, C는 2천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안분배당이라 그래요. 빚잔치 하시는 거죠. 채권끼리는 순위를 안 따집니다. 순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전원이 안분해서 배당을 받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채권끼리의 충돌입니다. 무슨 주의라고요? 평등주의. 평등주의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B가 얘가 그냥 일반 채권자가 아니라 갑의 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얘가 저당권자로 들어왔던 애였다. B가 갑의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채권이니까 이거는 물권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 들어갔으면 이러면 이제 누가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B가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권은 채권에 뭐 하는 거니까? 우선하는 거니까.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거든요. 우선한다. 만약에 3명 전부 다 그냥 일반 채권자,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런 경우는 안분해서 배당을 받겠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물권자가 껴들어가 있으면은 물권자가 제일 처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얘가 1억 다 받나요? 얘가 1억 다 받는 거예요. 나머지 한 푼도 못 받아요. 한 푼도 못 받아요. 물권자가 다 받아가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채권끼리 충돌은 평등주의, 물권은 채권의 우선입니다. 자, 다음 이거 볼게요. 물권끼리 충돌했을 때. 자, 그러면 물권끼리 충돌했을 때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갑이 돈을 빌리는데 은행 가서 돈 빌립니다.
은행 같은 경우 그냥 맨입으로 돈 안 빌려주죠. 담보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A가 갑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 빌려준 거죠. 저당권자 A가 받을 돈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1억. 자, 그리고 이순이 그 이후에 B한테 또 돈 빌린 거죠. 저당권. 역시 또 설정했습니다. B가 받을 돈도 1억이다. C한테도 돈 빌렸다. 이번에는 C도 저당권자예요. C도 받을 돈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런 상태에서 이 각각의 A, B, C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갑의 주택을 저당 잡고 있었고 갑이 변제를 못하니까 이 주택이 결국 경매 들어가죠. 경락대금이 2억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누가 제일 먼저 받겠다? A가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죠. 물권끼리 충돌했을 때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물권끼리 충돌했을 때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자, 그리고 뭐가 먼저 성립했냐를 판단하는 것은 등기예요. A가 갑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자로 채권액 1억으로 해가지고 먼저 등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B도 등기했고 C도 등기하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됐으면 누구 등기가 제일 빨랐으니까 A 등기가 제일 빨랐죠. 그럼 얘가 최우선입니다. 얘가 제일 먼저 받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 받으시고 얘는요. 너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지금 경락대금 2억이니까 1억 받고 너는 못 받으시는 거죠. 이게 물권끼리의 충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끼리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고 먼저 성립했냐 아니냐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등기 가지고 판단합니다. 책 보죠. 자, 책 봐요. 자, 양괄호 1번에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일정한 물건에 관해서 물권과 채권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단 성립 선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물권이 우선한다. 양괄호 내려가서 2번입니다. 종류나 동종의 물권이 동일 물건 위에 2개 이상 성립하는 경우에 그들 상호 간에 있어서 물권 상호 간의 충돌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게 된다. 먼저 성립했냐 아니냐 뭐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등기 가지고 판단합니다. 등기 가지고. 자, 그래서 우선적 효력 관련해 가지고요. 총 3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물권과 채권 충돌했을 때 뭐가 우선하는지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효력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물권적 청구권으로 가죠. 좀 닦을게요. 물권적 청구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출제가 돼요. 반드시 출제. 자,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물권을 물권답게 만드는 거예요. 물권을 물권답게 만든다. 뭔 말이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땅에 무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갑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나의 물권 행사를 지금 을이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을이 뭐 하고 있다고요? 방해하고 있다고. 을이 지금 나의 물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금. 그럼 이런 물권에 대한 방해, 침해자를 상대로 해서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가라고 청구하는 게 내 토지니까 그 토지를 나한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반환 청구예요. 반환 청구.
아니면 을이 미쳐가지고 여기다가 건물 짓는 거죠. 미쳤죠.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건물 신축하면 을은 건물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은 건물주 된다고 안 된다고 아까? 된다 그랬죠.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니까 부합 안 하니까 부합 안 한다고요. 그럼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을 거라는 거죠. 을 거. 그럼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지금 을이 건물 지었기 때문에 갑이 건물주 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 건물 부셔라. 철거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나의 물권 행사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정한 청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청구권자. 그러니까 누가 행사를 하는 것이냐, 청구권자. 네? 누가 행사하는 거냐, 누가. 물권적 청구권은요, 물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물권자. 채권자가 행사하는 게 아니겠죠? 물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물권자. 자, 그리고요. 청구권자가 과연 누구에게 행사를 하는 것이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에게 행사를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그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나의 물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자, 방해자, 침해자, 점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방해자, 침해자, 점유자. 이게 청구권자와 상대방입니다. 자, 근데 이때요, 청구권자가 그냥 물권자가 아니에요. 물권자가요, 현재의 물권자예요. 현재 물권자. 아니 그러면 현재의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누구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과거는 안 돼요. 너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너 집에 들어가라 라고 현 남친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과거의 남친 돼야 안 돼요? 예?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예? 현재 물권자가 하는 거. 현재 물권자가. 죄송합니다. 자, 현재 물권자가. 과거는 안 됩니다. 현재 물권자가. 자, 그래서 현재 갑은 토지의 소유권 가지고 있는 현재 물권자죠. 그러니까 현재 나의 토지 요거를 방해하고 있는 을 상대로 해가지고 반환 청구나 철거 청구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이런 반환 청구나 철거 청구 하셔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갑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 먹었을 수도 있겠죠. 토지 병한테 팔았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토지 소유권 병한테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이 소유권 가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니까? 누가 현재 소유자죠? 얘가 현재 소유자죠, 병이. 그죠? 갑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너는 과거라는 거죠. 종전 소유자. 자, 따라서 갑이 토지 소유권을 병한테 넘겨버린 이상은 더 이상은 현재 물권자니까 현재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물권자가 아니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을한테 철거 청구하셔야 되죠? 병이 하셔야 되죠. 철거해라 이 양반아 라고 현재 물권자 병이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청구권자는 과거의 물권자가 아니라 현재 물권자. 네? 현재 물권자라는 거죠. 현재 물권자. 아시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나의 물건을 현재 방해, 침해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행사를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도 현재의 방해자, 현재의 침해자, 현재의 점유자한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역시 누구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과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예를 들어서 갑이요. 갑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있었어요. 자동차를. 네? 오늘 주차한다 고생했습니다. 자, 자동차 끌고 다니고 있었죠. 자, 이때 을이라고 한 사람이 갑의 자동차를 훔쳤어요. 그럼 을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네? 차 도둑놈이라 그러죠. 차 도둑놈. 자, 그러면 을이 차 도둑놈이기 때문에 현재 갑의 자동차를 을이 점유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차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병한테 차 넘겼어요. 그럼 병이 이제 차를 점유하죠. 그러면 갑은 내 차 돌려달라고 을한테 청구, 병한테 청구? 병한테 청구한다고요. 왜냐하면 을은 차 도둑놈이긴 하지만은 현재 점유자니까 너는 과거 점유자니까 너는 과거 종전의 점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 상대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점유자 병을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깔끔하죠, 그죠? 네, 깔끔하죠. 그래서 상대방은요 과거의 점유자가 아니라 현재 점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권자하고 상대방하고 잘 봐두세요. 자, 그리고 종류는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그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종류. 아까 봤었던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는 게 있고 제거 청구. 방해 상태를 제거해라. 그리고 방해가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되는 경우는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 청구. 책 보죠. 자, 어디 보시냐면요. 자, 일단 171페이지에 밑으로 좀 내려와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첫째 줄에 보시면요. 물권이라고 하는 건 절대권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누구든지 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둘째 줄. 물권의 내용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이때 그런 방해 상태를 제거, 예방을 청구하기 위해서 일정한 청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를 가리켜서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자, 양괄호 2번이에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비교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요. 둘째 줄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는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 손해 발생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방해자의 뭐가 필요 없다고요? 고의나 과실 이런 게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오늘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책을 책상에다 놔뒀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이 내 책을 가져갔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책 소유자니까 책 가져간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돌려줘. 그게 뭐 청구하는 거예요? 에? 그게 뭐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하는 거죠. 걔가 일부러 책 들고 갔어요. 일부러. 그럼 고의가 있는 거죠. 그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모르고 들고 갔다면, 모르고 들고 갔으면 돌려달라고 못합니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네가 이걸 알고 들고 갔든지 모르고 들고 갔든지, 즉 고의나 과실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진다고 안 따진다고? 안 따진다고요. 그냥 나의 물건을 네가 침해하고 있으면 그냥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차 훔쳤네? 네가 알고 차를 훔쳤든지, 네가 모르고 차를 훔쳤든지, 어쨌든간 나의 자동차를 네가 훔쳐갔으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요. 고의과실 필요 없습니다. 자, 내려와서 양괄호 3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종류입니다. 종류 3가지 있다 그랬죠.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3가지가 있어요. 표 보세요. 표. 내용에 따른 분류. 첫 번째, 반환 청구. 권한이 없는 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서 물권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권자가 그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쉽게 풀었으면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돌려줘. 이게 반환 청구예요. 돌려줘. 갖고 온나 이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자, 기억 보세요.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정상적 실현이 방해되고 있을 때 그 방해자에 대해서 방해 상태를 제거하라고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내려가서 니은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갑이 을 상대로 야 건물 철거해라. 이게 바로 방해 상태를 제거하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제거 청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마지막 세 번째가 예방 청구예요. 기억입니다.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진 않아요. 근데 그럴 뭐가 있다?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침해가 있을 뭐가 있다고요? 염려가 있다고, 염려가. 그런 경우에 그 방해를 예방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예방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적 청구권 관련해서 청구권자 그리고 그 상대방 종류 세 가지 가볍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이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성질 좀 볼게요. 성질. 물권적 청구권 성질 중에서 이 부종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종성. 부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종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책에는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게 될 건데 뭔가가 주-종 관계로 함께 가는 걸 가리켜서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이 주가 바로 주인이죠. 주인. 그럼 주가 종을 따라가요? 종이 주를 따라가요? 예? 아니 종이 주를 따라가죠. 예?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종이 주를 따라가요. 이런 걸 뭐 무슨 성이라고 한다고요? 부종성.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종성입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이 뭐를 따라다닌다? 물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물권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면, 딴 사람한테 이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전된다는 거예요.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갑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죠. 그래서 일단 갑 같은 경우는 무단 신축한 이 을 상대로 해서 토지를 나한테 반환해라, 건물을 철거하라 라는 취지로 물권적 청구권을 일단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갑이 토지 누구한테 팔았으니까?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뭐도 넘어가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가는 거예요. 병한테. 예전에 병한테 소유권을 넘기기 전 같은 경우는 갑도 물권자였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갑이 토지 소유권을 병한테 넘겨버렸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뭐도 따라서 넘어가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따라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병 상대로 해서 을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성이라고요? 부종성, 주종관계라는 거죠. 갑이 아니 선생님 제가 일단 소유권은 넘길게요. 선생님 제가 땅 소유권 넘길게요. 이전 등기 해드릴게요. 근데 선생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이거는 제가 소송 끝나고 한 6개월 뒤에 넘겨드릴게요. 일단 소유권만 넘겨드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6개월 뒤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말 된다 말 안 된다. 이 말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자, 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이 병한테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뭐도 따라가는 거다. 청구권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성이라고요? 부종성. 따라서 부종성에 따라서
종에 해당되는 물권적 청구권만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유보시키겠다. 이런 건 허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갑이 여기서 병한테 아니 선생님 제가 일단 소유권부터 넘길게요. 제가 물권적 청구권은 6개월 뒤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유보시키는 거예요. 유보. 이런 거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는 거죠. 부종성이었습니다. 책 보죠. 자, 밑에 내려가서 양괄호 4번을 확인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부종성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고 물권과 그 운명을 함께한다. 즉, 물권이 이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하는 것이고, 그럼 만약에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하겠죠. 즉, 물권의 이전이나 소멸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그에 따라 함께 이전하고 함께 소멸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권의 효력이었고요. 자, 좀 쉬었다가 오른쪽 물권 변동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